드립니다. 빨간머리엔 매슈 커스버트와 밤색 노새는 브레이트강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느긋하게 터벅터벅 가고 있었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뻗어있는 길은 몹시 아름다웠다. 이따금 전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에는 발삼 향내가 솔솔 풍겨나왔고 야생 자두나무들이 서 있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하늘거리는 꽃이 몸을 내밀고 있었다. 사과나무 과수원의 수많은 사과들이 내뿜는 숨결 덕분에 공기는 향긋했고 풀밭은 진주빛과 자줏빛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지평선 멀리까지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작은 새들이 노래했다. 매슈는 도중에 마주치는 여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때를 빼고는 자신의 드라이브를 즐겼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 가다 사람을 만나면 설사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제외하고는 여자라면 죄다 무서워했다. 그 여자들이 몰래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불안했기 때문이다. 매슈는 구부정한 어깨까지 닿는 긴 회색 머리에다 20살 때부터 기른 연갈색 수염 때문에 괴상하게 보였으므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있었다면 20대에도 60대처럼 보였을 것이다. 매슈가 브라이트강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왔다 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브라이트강 호텔의 뜰에 말을 메어놓고 역으로 갔다. 긴 플랫폼은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단지 저편 맨 끝에 판잣더미 위에 여자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 하나가 앉아있는 모습만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그 사람이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되도록 빨리 지나갔다. 매슈가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기만 했다면 아이의 태도와 표정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아이는 뭔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다렸다. 매슈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려고 매표소 문을 닫고 있는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는 역장에게 5시 30분 발 기차가 곧 오느냐고 물었다. 활달한 역장이 대답했다. 5시 30분 발 기차는 아까 들어왔다가 30분 전에 떠났는데요. 근데 저기 어떤 승객이 당신이 데려갈 여자아이 한 명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 애는 저 바깥 판잣더미 거기에 앉아 있어요. 내가 숙녀 대합실로 가라고 했는데도 뭐 자기는 밖에 있고 싶다고 심각하게 말하던데요. 상상력을 발휘할 범위가 더 넓거든요. 뭐 이러면서 분명히 그 애는 괴짜일 겁니다.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내가 데리러 온 아이는 남자아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아유,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스펜서 부인은요, 저 여자애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뭐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하던데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요. 이곳에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매슈는 마릴라가 곁에서 이 난감한 사태를 수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힘없이 말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역장은 태평스레 말했다. 글쎄요, 뭐 저 애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저 애도 분명 입이 있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뭐 당신들이 바라던 남자애가 고아원에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고 운이 사납게도 매슈 혼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 여자아이, 더구나 낯선 여자아이, 그것도 고아 여자아이에게 걸어가서 왜 남자아이가 아닌지를 따져야 했다. 매슈는 돌아서며 속으로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지르고는 아이를 향해 어기적 플랫폼을 내려갔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자기 옆을 지나쳐 간 뒤로 줄곧 매슈를 지켜보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다. 매슈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설령 쳐다봤다고 해도 그 아이의 생김새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11살쯤 된 그 어린 여자아이는 짤막하고 딱 달라붙는
면모 교직물로 만든 보기 흉한 황갈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빛바랜 갈색 세일러 모자 아래에는 두 갈래로 따은 숱 많은 새빨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조그맣고 하얀 아이의 얼굴은 야윈데다 주근깨도 많았다. 입도 크고 눈도 컸는데 그 눈빛은 햇빛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초록빛도 나고 잿빛도 났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 눈에 비친 모습이다. 그러나 유별난 사람의 눈에는 달리 보였을 것이다. 아주 날카롭고 단호한 턱과 명랑하고 생기 넘치는 커다란 눈, 귀엽고 감정이 풍부한 입과 넓고 둥근 이마를 가진 아이로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식별력 있는 별난 관찰자라면 매슈 커스버트가 이다지도 우스꽝스럽게 두려워하는 집 없는 이 여자아이의 몸에 평범하지 않은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단정할지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곤혹스러움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걸 확신하자마자 볕에 그을린 야윈 손으로 낡아빠진 구식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나 매슈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유난히 낭낭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록 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혹시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아저씨가 오실 수 없는 갖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오늘 밤에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저기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서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양벚나무 위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었어요.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에서 달빛을 받으며 잠자는 것도 멋진 일이잖아요. 대리석으로 꾸민 홀에서 묵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신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슈는 말라빠진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당장에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오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마릴라에게 그 얘기를 해주라고 할 작정이었다. 어떤 오해가 있었든 이 아이를 역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러니 초록 지붕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는 모든 질문과 대답을 미루는 게 나았다. 매슈는 쭈뼛쭈뼛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뜰에 있다. 가방 이리 다오. 아이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제 물건이 몽땅 이 가방 안에 있지만요.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대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잡이 잡는 비결을 아는 제가 드는 게 낫죠. 이건 아주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양벚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멋있겠지만요. 한참 가야 하죠?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던데. 전 드라이브를 좋아하니까 잘 됐어요. 아저씨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누구의 가족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고아원은 끔찍해요. 저는 넉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아저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쁜 곳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못된 짓이라고 했지만 전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걸 모른다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주 쉽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좋아요. 고아원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고아들밖에 상상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상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아저씨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공장님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상상 말이에요. 그 애는 갓난아기 때 못된 유모한테 유괴당해 버려졌는데 유모는 그 일을 털어놓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고 상상하는 거죠. 전 밤마다 자리에 누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낮에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지독히도 말랐죠. 그렇죠. 제 몸은 뼈다귀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 팔꿈치가 움푹 들어갈 만큼 포동포동하고 멋있는 저를 상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